안녕하십니까? 2017년 11월 25일에 실시한 GTQ 1급 4번 A형 문제에서 펜툴을 이용하여 문제에서 제시한 형태를 그리고 패턴을 정의한 다음에 패턴을 적용하는 방법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출력 형태에서 보여지는 형태를 펜 도구를 이용해서 그려보겠습니다. 자, 작업 공간으로 넘어가서 도구 툴로부터 펜 도구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점을 중간 정도의 위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가장자리 점을 클릭했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점을 클릭 드래그를 합니다.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으로 진행되려는 방향을 끊어서 방향을 전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Alt키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왼쪽으로 가서 방향이 다시 변환되는 형태를 다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Alt키를 클릭했습니다. 다시 형태의 변환이 오는 위점 왼쪽 점으로 가서 다시 한번 클릭해 줬습니다. 출력 형태를 보고서 다시 한번 형태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Alt키를 눌러서 클릭한 다음에 잘라줬습니다. 이제 방향이 전환되는 위치 끝점에 가서 클릭 또 드래그를 한 다음에 다시 Alt키를 눌러서 끊어줬습니다. 다시 이제 방향이 반대쪽으로 오는 위점을 기준으로 해서 시작점을 다시 한번 클릭해 줍니다. 클릭 드래그 해줬습니다. 다시 아래쪽으로 한번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넘어가서 클릭 드래그 다시 한번 끊어줬습니다. 이제 기차의 바닥 쪽으로 넘어가는 쪽으로 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진행되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에 두 번째 점 위치입니다. 자, 두 번째 되는 위치를 클릭 드래그 했습니다. 다시 한번 또 끊어졌습니다. 이 위치가 다시 한번 위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클릭 드래그 다시 한번 끊어주겠습니다. 다시 이제 위쪽으로 진행됩니다. 위쪽에 다시 하나의 점을 클릭 드래그 다시 한번 끊어줬습니다. 다시 오른쪽 가장자리 끝나는 부분을 마지막으로 클릭 드래그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방향 전환이 되는 부분을 다시 끊어주고 시작점에 가서 클릭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출력 형태를 보시게 되면은 오른쪽에 가장자리를 보게 되면은 외부 감선에 레이어 스타일이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작업을 위해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두 개의 정점을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으로 조금 이동을 해서 위치를 변경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점의 위치를 살짝 다시 한번 편집을 해줬습니다. 다시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지금 그려놓은 각각의 위치 그리고 형태를 조금 더 보완을 해주는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 모두 완성이 됐으면 위쪽에 있는 모양을 또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점을 다시 한번 클릭했습니다. 다시 또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클릭 드래그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끊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접선을 끊어줬습니다. 다시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기차와 만나는 부분에 가서 클릭 드래그 해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또 끊어줬습니다. 이제 기차를 지나가서 바닥 쪽에 있는 부분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클릭 드래그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끊어줬습니다. 다시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는 부분에서 방향 전환이 되는 부분에 가서 클릭 드래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클릭하고 다시 위쪽으로 이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이 전환이 되는 마지막 점에 가서 클릭 드래그를 해서 형태를 또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여기에서 Alt키를 눌러서 바깥쪽으로 나가는 선을 끊어줬습니다. 다시 이제 아래쪽으로 방향 전환이 되는 위치에 가서 다시 한번 클릭 드래그를 해서 형태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네,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위쪽으로 올라가는 중점을 기점으로 해서 클릭 드래그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Alt키를 눌러서 끊어줬습니다. 다시 한번 격자의 선을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드래그. 그런 다음에 끊어주고 마지막 점을 선택한 다음에 클릭 드래그. 그 다음에 마지막 Alt키를 이용해서 끊어줬습니다. 시작점에 가서 다시 클릭을 해서 닫혀진 다각형을 그려줬습니다. 위쪽에 있는 도형은 레이어 스타일 외부 강선이 적용되고 있지 않아서 바깥으로 이동을 시키지 않고 전체적인 형태에 대한 2차적인 편집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각의 모양에 대해서 문제에서 제시한 컬러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펜독으로 그려놓은 모양에 대해서 컬러가 각각 2개의 컬러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FF, CC, FF, 그리고 FF99, FF, 그리고 아래쪽에는 외부 강선이 적용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작업 공간으로 넘어와서 레이어 상태로 넘어간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것부터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제시한 컬러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용을 했습니다. 아래쪽에는 외부 강선을 적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부 강선. 자, 외부 강선을 적용을 했는데 문제와 다르게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자, 이럴 때는 전체적으로 스프레드 값을 좀 더 크게, 그 다음에 크기도 조금만 더 크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좀 약하다고 생각될 때는 혼합 모드가 외부 강선이 스크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표준으로 바꿔주시면 좀 더 강력한 외부 강선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쪽에 있는 컬러를 적용하겠습니다. 자, 위쪽의 컬러는 FF99, FF입니다. 확인. 이렇게 해서 2개의 컬러를 각각의 모양에다가 적용을 했습니다. 이제 패턴을 적용하는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력 형태를 지금 보시게 되면은 패턴이 지금 보이게 됩니다. 패턴이 어디에서부터 어디에까지 정의를 해야 되는지 가이드라인으로 마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시험지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자를 가지고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왼쪽과 다시 패턴이 시작되는 위치 수직 방향으로 그렸습니다. 다시 가로 방향 해보겠습니다. 자, 위쪽 표시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화이트 컬러가 시작되는 위치에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전체적으로 크기를 보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선택한 영역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의 패턴이 정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로의 폭은 100픽셀 정도, 세로의 폭은 50픽셀 정도로 적용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가까이 가서 하나의 셀과 셀 사이의 간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가이드라인을 이용해서 셀과 셀 사이의 간격을 마크를 해봅니다. 자, 가로, 그 다음에 세로 방향입니다. 세로 방향. 자, 그러면 센터에 있는 요 크기만큼을 보시면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선택한 이 영역이 지금 15픽셀, 14픽셀 정도로 지금 확인이 됩니다. 그럼 바깥 영역의 공간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가장자리에 또 똑같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좀 더 크게 설정되는지 육안으로 확인했을 때는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전체의 크기가 20픽셀 정도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자리는 20픽셀 정도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위아래쪽으로는 마찬가지로 20픽셀 똑같이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다시 확인을 해보면은 지금 오른쪽 가장자리를 확인해 보시면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보에서는 22 정도가 되어 있는데 가이드라인의 경계에서 조금 안쪽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네, 가장자리는 20 픽셀 정도로 공간에 여백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쪽은 사이 간격을 전체 14로 되어 있고, 그리고 가장자리에는 20 픽셀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파일을 열어서 패턴을 정의하겠습니다. 폭은 100, 높이는 50 정도로 해서 패턴을 적용할 파일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새로운 파일을 열었습니다. 기준이 되는 중심의 가이드라인을 50과 25 픽셀에 이렇게 그렸습니다. 가장자리 여백은 아까 10 정도로 주어서 토탈 20 픽셀 정도를 확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쪽도 마찬가지로 10 픽셀, 아래쪽에도 10 픽셀.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셀과 셀 사이의 간격은 14였습니다. 그러면 10 픽셀 정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7 픽셀을 가지고 정보 확인창을 참조해서 이렇게 해서 77 정도로 확보를 했습니다. 자, 여기 있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7 픽셀로 했을 때는 왼쪽과 오른쪽 간격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8 픽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8 픽셀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백을 이렇게 확보를 하기 위해서 다시 가이드라인으로 위치를 각각 마크를 했습니다. 이제 여백에 대한 부분은 모두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물결 모양의 모양 도구를 이용해서 패턴 하나하나의 셀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양 도구에서 이용하게 되면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에 물결 모양을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제시한 패턴의 컬러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턴의 컬러는 화이트 컬러와 그리고 또 두 번째 보라색 계열의 6600FF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불투명도 70%가 적용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왼쪽 상단에는 화이트 컬러. 자, 그러면은 다시 레이어를 클릭해서 정보를 화이트 컬러로 적용을 했습니다. 지금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배경 부분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기존에 그려놓은 물결 모양을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Alt키를 눌러서 복사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는 컬러가 문제에서 6600FF입니다. 확인 눌렀습니다. 자, 조금 전에 그린 패턴을 다시 하나 복사를 합니다.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화이트 계열입니다. 화이트. 다시 위치를 잡아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패턴이 정의가 됐습니다. 패턴을 이제 편집에 들어가서 패턴 정의를 하겠습니다. 확인 눌렀습니다. 그럼 이제 작업 공간으로 와서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상에서 패턴이 들어갈 레이어를 새롭게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자, 그러면 패턴이 적용될 공간은 모양 1과 모양 2입니다. 자, 이 부분을 선택하기 위해서 자, 이제 패턴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에 들어가서 칠에 들어가서 자, 가장 마지막에 정의된 패턴을 클릭하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화면에 지금 적용이 됐습니다. 그럼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전체 패턴의 크기와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위치가 변경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약간씩 조정을 해서 위치와 크기를 다시 한번 2차적으로 편집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그냥 엔터키를 눌러주겠습니다. 이제 펜툴로 그려놓은 이 모양의 가장자리에 있는 이 패턴들을 삭제를 해줘야 됩니다. 이 작업을 위해서 레이어에 있는 모양의 영역을 인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썸네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시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또 클릭을 했습니다. 네, 반대편에 있는 모양들은 모두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I 눌러서
패턴 레이어로 간 다음에 딜리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패턴에 적용된 레이어에 있는 불투명도는 70%입니다. 이렇게 해서 2017년 11월 25일에 실시한 GTQ 1급 4번 A형 문제에서 펜툴로 형태를 그려주고 그리고 그 이후에 패턴을 정의한 다음에 패턴을 정의하는 문제를 모두 완성했습니다.